실종이라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심장을 철렁이게 만듭니다. 자이든 타이든 사람이 사라졌다는 건 모든 사람들을 일순간 긴장케 하는 일인데요. 하물며 실종자를 찾아 헤매는 남겨진 가족의 고통과 아픔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긴 시간을 막막하게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그 심정은 말로 다 할 수 없겠죠. 특히 아무런 단서를 남기지 않은 채 갑자기 증발하듯 사라지는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인 경우에는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일본에도 아직까지 이유나 단서도 찾지 못한 채 미제로 남은 실종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사건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르바이트를 나섰다가 돌아오지 못했던 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준비한 미제 사건 콘텐츠는 2001년 일본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일본에서 두 번째로 큰 섬, 홋카이도 남부에 위치한 인구 8만의 작은 항구 도시 무로란이었습니다. 당시 고등학교 1학년생이었던 여학생 치다 아사미는 3월부터 집 근처 대형마트 안에 위치한 빵집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외모도 보시다시피 예쁘고 성격도 싹싹해서 인기가 많은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사건이 발생했던 2001년 3월 6일은 공립고등학교 입학시험이 있는 날이어서 학교가 휴업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쉬는 날을 맞아 아사미는 원래 일하는 이 대형마트의 빵집이 아닌 약 7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빵집의 본점에서 커피 볶는 법을 배우기로 그곳의 점장과 약속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오전 11시 30분에 아사미는 집을 나서기 위해 본점에 전화를 겁니다. 당시에 근무 중이었었던 여자 직원이 전화를 받았고요. 그녀는 내가 오후 1시쯤 넘어서 가고 싶은데 그때쯤에 점장님이 계시나요? 라는 내용의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날짜만 약속을 했고 정확한 시간은 정하지 않았던 걸로 보여요. 이 상대 여자 직원은 알겠다고 대답을 했고 아사미가 1시는 넘어서 가게에 올 것이라는 이 내용을 본점의 점장에게 전달합니다. 통화를 마치고 정오경이 되었습니다. 아사미는 가족들에게 커피 볶는 법을 배우러 간다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서요. 집을 나와서 근처 편의점에 잠깐 들렸고요. 이 집에서 약 1km 정도 떨어진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서 이동을 한 다음에 12시 25분경에 출발하는 히가시마치 터미널행 버스에 몸을 싣습니다. 이때 그녀가 버스에 오르는 모습을 본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의 증언에 따르면 자신이 버스에 탄 후에 주변을 둘러봤더니 아사미가 뒷좌석에서 자신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버스의 노선은 약속 장소인 빵집 본점 앞을 지나쳐서 가기 때문에 탑승 후에 곧바로 본점으로 향한다면 약 30분 뒤인 빵집 근처에 12시 56분이면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빵집은요, 정류장에서 40m 거리였어요. 도보로는 한 30초 정도? 그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었죠. 이 30초 정도 거리를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생기지만 않는다면 오후 1시에 딱 맞춰서 도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화로는 1시간 넘는 시간에 도착을 하겠다고 했으니 조금 일찍 집을 나왔다고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건 아사미가 이 빵집에 가야 하는 이 정류장, 이곳에서 내리질 않습니다. 원래는 여기서 내려야 하는데 내리지 않은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그녀의 특이한 행적이 시작되는데요. 빵집 근처의 정류장에서 내리지 않고 지나쳤던 아사미가 그대로 7분 정도를 더 간 다음, 버스를 타고 더 간 다음 오후 1시 3분경에 히가시마치 니초메 정류장에 하차한 것입니다. 버스에서 내린 그녀는 정류장 바로 앞에 위치한 대형 슈퍼인 무로란 서티로 향했습니다. 이렇게 CCTV에서 보시는 것처럼 화장품 매장 앞을 지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시간이 1시 4분이었습니다. 하차 직후에 매장 안으로 들어온 것이 확인된 거죠. 그리고 그로부터 22분이 지난 1시 26분경에 이 화장품 매장을 나서는 그녀의 모습이 다시 찍힙니다. 그런데 이 CCTV에 담긴 아사미의 행동 특징을 보면 뭔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쇼핑을 하러 온 것처럼 보여지지는 않았어요. 화장품을 만져보지도 않고 그저 매장 안을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면서 일부러 좀 시간을 때운다는 느낌? 20분 정도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듯한 느낌? 그런 모습이었죠.
우리가 보통 1시 조금 넘은 시간에 누군가랑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면 10분에서 아무리 늦어도 20분까지는 도착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잖아요. 그런데 아사미가 화장품 매장을 나선 때는 버스를 타고 빵집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1시 40분은 되어야 도착하게 되는 조금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당시의 주변인들은 그녀의 행적이 밝혀지고 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이상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아사미가 이렇게 약속 시간을 신경 쓰지 않고 일부러 다른 곳으로 셀 만한 성격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혹자는 그녀가 이 매장을 배회하면서 누군가를 찾고 있었거나 그게 아니라면 누군가를 피해 다녔던 것은 아니었는지 이러한 의심을 하기도 했었죠. 이에 대해 밝혀진 사실은 없었습니다.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매장을 나선 아사미는 오후 1시 30분경 무로란 서티 앞 정류장에서 버스에 오릅니다. 이때 정류장에서 같은 반 남학생 2명과 마주쳐서 간단한 인사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그녀가 목격된 마지막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31분에 이 정류장을 떠난 버스는 41분경에 아까 말씀드렸던 빵집 근처의 정류장에 도착합니다. 이 지점에서 정확하게 아사미가 이 버스에 탑승하는 것을 봤다고 증언한 목격자는 없었지만 이 10분간의 구간에서 학생용 버스 정기권을 사용한 사람이 단 1명뿐이었고 버스에서 내린 직후에 아사미가 남자친구와 통화를 했던 그 시간대와 내용을 맞춰보면 아사미가 41분에 빵집 근처 정류장에서 내린 것은 확실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그녀는 PHS로 남자친구에게 지금 아래 도착했다. 이 경찰은요, 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게로 봤습니다. 지금 아래 도착했다라고 남자친구에게 연락합니다. PHS는 현재 일본에서도 서비스를 접으려 하는 이동통신 규격으로 기술적으로는 시티폰과 비슷한 구조를 하고 있지만 일본 통신법상 휴대전화와는 다른 개념으로 분류되는 통신수단이라고 합니다. 자, 5분이 지난 46분에 남자친구가 아사미에게 다시 전화를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 나중에 다시 걸겠다라는 대답을 남기고 금방 전화를 끊어요. 그리고 이 통화를 마지막으로 지금 이야기할 수 없다는 그 상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그녀는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통화 후 오후 4시 무렵에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죠. 남자친구는 아사미와의 마지막 통화에서 주변에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딘가 조용한 곳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평일 대낮, 인적이 잦은 번화가 인근에서 일어난 실종 사건에 경찰은 수사에 나섰습니다. 처음부터 납치와 유괴에 관련된 강금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던 경찰은 조사원 2,000명 이상을 투입해 수색에 들어갔고요. 시민들에게서 제보들을 입수하면서 여론의 주목도를 높였습니다. 그렇게 모인 몇 가지 좀 유의미한 증언들이 있었는데요. 아사미의 동급생들의 증언에 의하면 아사미는 누군가 자꾸 말을 걸거나 따라붙는 등 스토커 피해를 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아사미는 학교에서 팬클럽이 만들어질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예쁜 외모는 물론이고 명문고 5등생이기까지 했던 아사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일하고 있었던 빵집과 그녀의 PHS에도 장난 전화가 자주 걸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사미는 모르는 번호는 아예 받지도 않았었대요. 그렇다면 그녀를 괴롭힌 스토커의 범행이었을까요? 다시 수사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경찰을 당혹스럽게 만든 부분은 당일 아사미의 행적을 추적해 봤을 때 집에서 출발해서 마지막으로 연락한 시간까지 단 5분의 시간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 없이 명확하게 움직였다는 점이었습니다. 굳이 그 중에서 의심 가는 부분을 꼽자면 충분히 1시까지 빵집으로 갈 수 있었음에도 시간을 허비하면서 2시 가까운 시간에 빵집 근처에 도착했다는 사실 정도였는데요. 중간에 누군가 아사미에게 연락을 해서 약속 시간을 오후 2시로 바꿨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이 부분 역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조사 대상은 한 명이었습니다. 바로 아사미와 만나기로 했던 30대의 빵집 점장이었습니다. 아사미가 마지막으로 통화를 했던 곳이 빵집 근처였고 그 후에 실종이 됐으니
경찰이 빵집의 점장을 의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점장은 아사미 양을 1시 30분까지 기다렸지만 오지 않아서 화가 나서 가게를 나왔다. 그 뒤에는 몸이 안 좋아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집에 가서 자고 있었다라고 증언합니다. 하지만 점장이 1시 반 무렵에 외출한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그의 어머니 이외에는 확인해 줄 사람이 없었고요. 가게를 나설 때 아사미 양을 찾으러 가겠다고 종업원에게 말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지만 해당 종업원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증언을 의심한 경찰은 점장을 주요 용의자로 특정해 24시간 감시체제에 들어갑니다. 경찰이 점장을 용의자로 생각한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이 빵집 알바생들 중에는요, 여자 대학생이나 여자 고등학생들이 좀 많았는데요. 하나같이 이 점장에 대해서 불쾌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학생들이 가게에 치마를 입고 출근을 하면 오늘은 드문 모습이네 라면서 조금 기분 나쁘게 훑는 듯이 바라본다던가, 단둘이서 밥을 먹자고 하는 일, 이런 것들 말이죠. 심지어 성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빵집 남자 알바생은 이 점장이 눈독 들이는 여자는 모두 눈이 크고 머리가 길고 마른 사람이었다. 아사미 양의 용모와 특징도 일치하니까 그녀가 실종되었다고 들었을 때 혹시나 했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빵집에 다니고 있었던 남자 아르바이트생들도 조금 의심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유력한 심증과 정황을 가진 경찰은 점장을 예의주시하며 3일에 걸쳐 소유 차량을 압수했고요. 자택과 점포 내를 조사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건과의 연관성은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인도 별다른 자백이나 증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점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아사미의 행방과 관련이 높은 증거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됐죠. 무로란시 지역지에 의하면 2016년부로 버스 정류장 등에 붙어 있었던 아사미 실종 수배 포스터도 철거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아사미 실종 관련 수배 전단지는 경찰에 의해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배포 중이라고 합니다. 무로란 시내에서는 아사미를 찾는 포스터와 판넬들이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사람들의 관심에서 서서히 잊혀져 가던 2010년, 사건이 다시금 재조명을 받게 되는데요. 뭐 때문일까요? 한 블로거의 글 때문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전 형사이자 현 탐정이라고 밝힌 그는 자신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자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점장이 운영하고 있었던 빵집 본점 건물의 2층과 3층이 비어있는 임대 아파트였고 건물의 소유자는 점장이었다. 그러므로 이 빈 아파트 중에 어느 한 방의 아사미를 감금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경찰은 이 방을 조사하지 않는 결정적 비스를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점장이 조사받는 도중 비디오 가게에 비디오를 막 처분을 했었대요. 그런데 이 점장이 소유하고 있었던 비디오의 내용이 전부 여고생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당시의 현장 조사원이 귀띔해 주었다.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장이 빈 아파트에 아사미를 감금하면서 지내오다가 의심을 받자 그녀를 제거해버렸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꽤나 신빙성 있어 보이는 이 주장은 네티즌들의 많은 주목을 받게 됐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1년, 실종 10년을 맞아 아사히TV는 프로그램을 통해 이 사건을 재조명하고 용의자로 의심받았던 점장을 직접 찾아가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점장은 사건 발생 1년 후 파산을 했고 빵집을 폐점한 뒤 현재는 다른 장소에서 음식점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얼굴이 노출되지 않는 조건으로 인터뷰를 허락했던 그는 사건 직후 줄곧 경찰에 추적당했고 알리바이가 있어도 경찰이 믿어주지 않았다면서 본인이 범인으로 몰렸다는 사실에 대해 분하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본인이 범인이 아니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라는 취재진의 물음에 당시 나는 여자에 궁하지도 않았고 여자를 좋아하지도 않았다. 변태도 아니라 아무 목적이 없다. 증거는 그뿐이긴 하지만 이라는 대답을 합니다. 치다 아사미 양이 살아있을 거라 생각하는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살아있을 것이다. 그렇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무수한 추측들에 대한 설왕설래가 오갔지만 정작 목격자도 없고 단서도 없는 무로란 빵집 아르바이트생 실종 사건은 해결되지 않은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현재 아사미의 부모는 이사를 가지 않은 채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어딘가에서 딸이 살아있다고 전화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미제 사건 콘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